오늘은 물리학 1, 그거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세 번째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 파동과 정보통신 중에서 파동과 정보의 전달,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은 그 첫 번째 단원 파동과 정보의 전달의 마지막 부분,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간섭은 파동의 간섭의 개요, 그리고 파동의 간섭의 활용, 그리고 빛의 간섭과 회절, 요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파동의 간섭을 공부를 하는데,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야구공이 서로 충돌하면 충돌 전후에 두 공이 속력과 운동이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데 물결파,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파를 생각하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가서 다른 물결파와 만나면 서로 겹치게 되고요. 겹쳐진 후에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파동이 중첩을 하고 그리고 합성파를 만들고 파동이 이제 독립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드는데, 그 간섭을 우리는 물결파의 간섭, 소리의 간섭, 그리고 빛의 간섭으로 나눠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인데, 이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왼편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위로 펄스, 이 파동의 펄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크기가 윗방향으로 똑같은 방향, 그래서 변위가 위로 똑같은 변위를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위로 변위를 갖고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변위를 갖고 있어서, 얘가 A라고 하는 펄스와 B라고 하는 펄스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지요. 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는 것을 요 중간 그림에 그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파가, 펄스가 중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펄스와 B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A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이거죠. 그리고 B라고 하는 펄스의 크기가 제일 작은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A라고 하는 펄스 Y1과 B라고 하는 펄스 Y2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첩이라고 얘기를 해서, 합쳐진 파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한번 보죠. 이게 변위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A라고 하는 거는 위로 돼 있고 Y1 돼 있고, B라고 하는 거 Y2가 밑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작은 펄스를 갖겠죠. 뭐 높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스,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중첩이 일어나고 합성파가 일어나는데, 중첩이 일어나고 합성파가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A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는 A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B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행해서, 여기 중첩을 일으켜서 합성파를 만든 거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파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이 되죠. A라고 하는 파가 오른쪽으로, B라고 하는 파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이탄 물리학 1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동의 간섭을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파동이 진행해서 중첩될 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둘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어서 합성파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게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여기 이제 마루죠.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제 커지는 거고, 골과 골이 만날 때도 커지죠. 이제 그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골이 만나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여러 개의 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O1이라고 하는 소스 1, 그래서 O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스 2, 그래서 O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자파를 생각을 했는데, 전자파나 물결파나 소리파나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파를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전기장이 이와 같이 파동을 이렇게 치고 갑니다.
파동을 이렇게 치고 가면 어디선가 이 관측되는 점,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P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빨간 걸로 온 전기장과 파동과 파란 걸로 온 파동이 서로 만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이 E1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소스 1에서 나온 거가 빨간색이고요. 소스 2에서 나온 게 파란색인데, 지금 요거 이원 지금 여기다 그린 것들을 보게 되면 빨간 거의 모양하고 파란 거의 모양이 똑같죠.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 유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상이 같으면 여기 마루와 마루, 저기 마루와 마루, 그리고 골과 골이 똑같은 점이니까 이게 이제 중첩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중첩하는 것을 중첩을 일으켜서 합성파를 만드는 걸 봤으니까 이렇게 커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서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면 이와 같이 작아지는 현상. 만약에 이거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이게 0으로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왼편에 있는 것들이 보강 간섭이고,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서 크기가 커지는, 즉 유상차가 커지는, 나중에 보게 되면 얘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 그린 것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가 180도 유상차가 나서 그 이제 중첩이 일으키면 합성파가 작아지는 현상, 그리고 뭐 크기가 같다고 한다면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파란 것과 그린, 초록이 두 개의 파가 이제 만나요. 만나게 되면 합성파를 만들기를 빨간 거를 만드는데, 어떤 위치에서 보면, 자, 파란 거하고 초록이 만나면 이제 커지죠. 그리고 이제 얘가 반대가 되면, 모양이 반대가, 이와 같이 모양이 반대가 되면 0이 되는, 그래서 요 그 합성파가 그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그 즉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림 출처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한국순환학회에서 가져온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결파의 간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결파의 간섭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결이 생기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물결을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같이 움직이게 되면 두 개에 의해서 물결파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이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완전히 검은 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결파의 간섭에서 지금 이제 금방 풍선을 가지고 물결을 흔들었던 것들이 S1이라고 하는 이 풍선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또 풍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루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하얀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S1에서 나오는 것들이 점선과 이와 같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골이고요. 그 실선은 마루예요. 그러니까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결이 쳐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S2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물결이 생기는 것은 골, 마루, 골, 마루 해서 쳐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점 P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S1에 의해서 생긴 아니 마루, 여기 마루가 있고 S2에서 생긴 마루, 이것들이 만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이 제일 높은 곳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Q라고 하는 곳에 한번 봅시다. Q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S2A에 생긴 거가 이거고요. S1에 생긴 거가 이런. 그러니까 점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골과 골이 만난 거죠. 물결로 보면 어때요? 제일 낮은 그 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R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보죠. R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여기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S2에 의해서 골이 만들어졌고 S1에 의해서 그 마루가 만들어져서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의 높이가 굉장히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이제 낮아진 그런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길의 높이로 보면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 제일 높은 거고, 마루와 골이 만났을 때 이제 거기 그 중간쯤 되고, 골과 골이 만났을 때 제일 낮은 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간섭, 골과 골이 만나도 보강간섭, 똑같은 그런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마루와 골이 만나면 우리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만났으니까 얘는 상세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는 파란 선,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을 보게 되면 여기 그 마루와 마루가 만났고 골과 골이 만났고 마루와 마루가 만났고 골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뭐 상세 간섭은 없고 보강 간섭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이 점선하고 이 점선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점선에 보게 되면 여기 그 골하고 이렇게 생긴 골하고 마루가 만나고 여기 골하고 마루가 만나고 해서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그래서 즉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이 상세 간섭이 일어난 부분들은 이제 그 물결이 높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실선을 따라서는 굉장히 물결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앞에 그림에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선인 여기 실선이 있고 여기도 실선이 있고 여기도 실선이 있죠. 실선이 세 개 있는데 그게 보강 간섭이고 점선은 여기 점선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보강 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점이고 A점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A점이 보강 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B점이 이제 골과 골이 만났고 여기 중간쯤은 뭐예요? 마루와 골이 만난 그런 상쇄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결을 이렇게 칠 텐데 물결이 이렇게 높은 마루가 만났을 때는 이게 볼록 렌즈처럼 보여서 굉장히 빛이 밝게 보이는 거고 골과 골이 만나면 약 모루 오목 렌즈 역할을 해서 이게 어둡게 보이는 그래서 아까 물결을 쳐올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생겼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한번 다시 그 실험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실험 영상을 다시 보면 이 두 개 S1과 S2에 의해서 물결파를 만들고 나면 그 결과의 물결파가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밝고 어둡고 한 부분이 밝고 이렇게 생긴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요. 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골과 골이 만난 부분이고 여기 이제 거의 물결이 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뭐겠어요? 그죠?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그림에 의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물결파가 어떤 모양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리의 간섭인데 소리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스피커와 B라고 하는 스피커를 이와 같이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여기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선이 이제 마루고요. 점선이 이제 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루, 골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을 쳐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B 그림에 의해서 파란색의 값에 의해서 마루와 골, 실선과 점선이니까 마루와 골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파동을 쳐갑니다. 그때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파란 거의 실선과 요 오렌지색의 실선이 만나면 여기가 마루. 그리고 이제 그 골과 골이 만난 거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물결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얘가 제일 낮은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마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그런 값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생각했던 물결파는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소리에다 갖다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난 이 부분을 보강간섭이라고 하고 거꾸로 그 실선과 점선, 즉 마루와 골이 만난 것을 우리는 상세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스피커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 두 개가 있어서 스피커 두 개의 중앙에서 딱 이렇게
그 중앙에 두 개의 스피커의 중앙에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여기다 놓게 되면 거리가 똑같죠. 그죠? 주파수가 또 스피커의 나오는 주파수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위상이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세 볼까요? 이렇게 하나, 한 파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파장, 이렇게 하면 세 파장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되니까 세 파장만큼 왔을 때 여기에서는 위상이 똑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중앙에서 떨어진 이 Q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점이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어떤 특정한 점 Q라고 하는 점을 찾아서 생각하면 이제 파장이 얘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 지점을 이제 택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생각한다면 요 파란 점들이 되는 거죠. 파란 점에서 생각하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인데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반. 그래서 네 파장이고 얘는 두 파장 반이니까 그거를 뺀 거를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경로차가 없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경로차가 날 텐데 이 두 개의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경로차. 경로차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소스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소스에 의해서 두 소스에 의해 생기는 그 거리 차가 되는 거죠. 거리 차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2분의 람다의 2m이라고 하는 것은 이 2분의 람다라고 하는 것은 반파장이에요. 반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예요? 180도 차이가 있다. 반파장은 180, 한 파장이면 360도지만 반파장이면 180도잖아요. 180도의 두 배. 두 배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거죠. 180도의 두 배가 되면 뭐가 돼요?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2분의 람다의 이렇게 짝수배가 아니고 홀수배가 되면 어긋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였고 여기는 두 개 반이었으니까 네 개에서 두 개 반을 빼게 되면 한 개 반이 되는 거죠. 한 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라고 하냐면 홀수배예요. 그래서 홀수배가 되니까 2분의 람다의 반파장이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즉 보면 이게 이제 180도의 유상차가 나는 그런 뒤집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빛의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실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릿이라고 하는 여기 슬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얇게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빛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컬리메이티드 레이저 빔이라고 돼 있는데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거에 코히어런스라고 얘기를 해서 위상이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빔이 위상이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이 가서 여기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퍼지게 이렇게 돼요. 퍼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선들이 위상이 같은 마루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루라고 생각합시다. 마루라고 하는 거고 파란 것도 이제 마루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게 되면 아까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가 만나면 얘들의 빛의 색깔들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P점이 이제 여기 Y축에 있어서 이제 Y축에 있어 좀 멀리 이렇게 있어서 Y축에 있어서 각각 P점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띠가 나타난다. 그 밝고 어두운 띠를 이렇게 그린으로 나타내는데 얘들을 이제 프린지로 보면 프린지라고 하는 게 띠예요, 띠. 그래서 여기 밝은 띠, 여기 이제 높으니까 밝은 띠가 나타나고 여기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두운 띠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결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 요 밝은 띠가 나타난 것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고 어두운 띠가 만난 것은 이제 골과 골이 만나서 이런 프린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얘도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차가 여기 S1A에 생기는 경로는 R1이 되는 거고요. S2A에 생기는 경로는 R2가 되는데 R1이라고 하는 경로와 R2라고 하는 경로 차이가
이와 같이 2분의 람다의 짝수배, 그러니까 2분의 람다라고 하는 것은 반파장이고 짝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람다가 180도니까 그걸 짝수로 하게 되면 360도의 배수가 되겠죠. 정수배가 되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이제 180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이 단원의 마지막에 우리 빛의 간섭하고 회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공부를 한 것들은 우리는 간섭, 파동의 간섭이 있었고요.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중첩, 그리고 이제 합성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결파의 간섭,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 관련 영상을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다면 계속해서 구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